안녕하세요, 윤근입니다. 2024년 4월 13일입니다. 아바타 2가 출시된 지 이제 약 한 하루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어제 퇴근하고 나니까 이제 이 아바타 2가 집에 택배로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언박싱을 해보면서 리뷰를 이제 저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제 뭐 아바타의 장인이다, 뭐 DJI FPV의 장인이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두 제품만 완제품을 엄청나게 고집하면서 이 제품들만 날렸었거든요. 커스텀을 입문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완제품들이 갖고 있는 그 안정성, 이제 만약에 신호가 끊겼을 때 얘가 딱 멈추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GPS의 그런 기능들이 너무 와닿았기 때문에 깔끔한 이런, 그 다음에 또 제가 막 납땜질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완제품들을 되게 고수해 오고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바타 2가 출시가 되고 이제 리뷰어들, 즉 괴짜TV님이 이제 미리 제품을 받아봤을 때 그때 연락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비행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실외 촬영을 하고 실내 촬영을 한번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었던 이 두 제품 간의 차이점들을 솔직 담백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리뷰어들과 저는 좀 더 차별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또 장점 얘기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점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뭐 며칠 뒤에 그런 단점들이 다들 이제 리뷰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그 단점들을 또 어떻게 극복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해요. 왜냐면은 DJI 아바타 같은 경우도 저도 수많은 단점이 있지만 정말 잘 써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제가 느꼈던 것들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억하시겠지만 DJI 제품들은 이제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가 나오고 뭐 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빅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점점 올랐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아바타 2가 이제 플라이모어라고 해서 배터리 3개 들어있는 것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ND 필터, 그 다음에 보험, 기체 가격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글 컨트롤러까지 해가지고 240만 원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아바타 2가 나오면 얘는 가격이 한 26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이죠, 솔직히. 4개만 사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일까라고 하면서 이제 제품을 처음 괴짜TV님을 만나서 보게 됩니다. 일단 언박싱을 하면서 제품에 대한 느낌을 저도 한번 설명을 그때 받았던 거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바타 2를 이제 처음, 이 제품이죠. 지금 처음 이제 뜯어보게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생긴 제품을 이제 바라보게 됐는데, 이제 제가 느꼈던 점은 뭐냐면, 이게 좀 디자인이 좀 더 구려졌는데? 가 첫 번째 임프레션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디자인이 조금 나빠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이렇게 디테일을 봤을 때 이런 밑면, 이제 이렇게 디테일들 보시면은 얘가 좀 디자인이 좀 더 후져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얘는, 저도 이제 디자인 출신이거든요. 건축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디자인 관심이 많은데,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디자인을 할 때는 기능적이어야 한다. 그 기능이 녹아 들어간 설계여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들의 공통적인 철학인 것 같아요. 모든 동물들도 진화를 할 때 뭐 바람에 깎여서 정말 그런 디자인이, 새들의 디자인이 나오듯 얘들 모든 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를 봤을 때 좀 디자인이 이렇게 밑면이 이렇게 허접하지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240만 원짜리 드론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받아봤을 때 막 우와 했었어요. 왜냐면은 막 이런 트러스 구조물이 딱 보이는 순간 얘는 정말 튼튼하고자 작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와, 얘는 추락해도 절대 멀쩡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막 진짜 땅에 꼬라박고 막 벽에 부딪히고 해도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디자인 잘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보호도 되게 잘 되고, 이거 카메라도 되게 안전하겠는데?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얘를 딱 보는 순간 뭔가 조금 허접해요.
이런 플라스틱 느낌도 조금 허접한 느낌이고 뭔가 이게 카메라가 잘 보호될 것 같지도 않고 밑면은 좀 디자인 하다가 만 듯한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거 좀 혹시 일 잘하던 애들 다 퇴사했나 이런 전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 왜 회사가 잘 나가다가 이제 좋은 애들이 이제 다른 데서 다 영입해 스카우트해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개짜 TV님 앞에서 뭐 약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약간 좀 디테일이 떨어지는데, 그래, 어쨌든 비행을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면서,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생각은 뭐였냐면, 이제 비행을 해봤을 때, 지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비행이었는지. 바닷가에서 이렇게 쫙 내려오면서 하는 비행이었는데, 첫 번째 느낌이 뭐였냐면, 이거 비행성이 아바타랑 똑같은데? 아바타랑 비행 느낌이 똑같네. 이 부분이 되게 실망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파보 20 같은 경우는 날렸을 때 정말 재밌었거든요. 제가 막 스로틀 업을 하면 이거 확 올라가는 느낌도 있고 꺾을 때 분명히 더 파워풀하게 꺾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분명히 뭔가 더 진화되고 뭔가 더 재밌고 비행성이 더 좋아졌다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바타 2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그렇게 비행 시간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날려보니까 비행성이 똑같더라고요. 그건 되게 실망 포인트였어요. 조금 더 힘차게 힘있는 제품을 내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도 좀 뒤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런 전략을 디자인에서 택했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행성에서 좀 제가 많이 실망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짜 TV님이 되게 당황스러웠던 거죠.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이제 영미 TV님이랑 이거 이제 리뷰를 찍을 때 제 표정이 되게 밝아졌었거든요. 그래서 막, 야, 이거 진짜 괜찮다. 너무 재밌다. 이거 정말 좋은데, 이제 DJI PB는 안 갖고 다니고, 이것만 갖고 다닐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도 제가 했었었는데, 막, 그러니까 신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리뷰어들 입장에서는 좀 영상에 넣고 싶고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제가 첫 비행 소감을 리뷰를 남겼는데 제 표정이 솔직하게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정이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재미없었던 표정, 실망했던 표정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개짜 TV님도 조금 당황했을 거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조금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첫 번째 했었고. 비행성은 비슷한데요? 비슷해요. 뭐 더 파워풀하거나 뭐 더 세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어가지고 이제 스프린트 하고 있는데 우와 추력은 뭐 힘이 더 세진 거나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속도가 더 빨라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속도는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지금 더 똑같다고 할까? 일단 느린 느낌인데 지금 심지어 지금 48도거든요 48도로 지금 날고 있는데 뭐 더 빠르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고 프로보시 뭐 이런 것도 느낌도 비슷한데요. 갔다가 다이빙을 해가지고 팍 꺾을 때 느낌도 비슷하네요. 저 아직 다이빙 안 해봤네요. 에스플래시 일종의 다이빙인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배터리 길어진 거 빼고는 뭐 그거 안 사겠네요, 형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240만 원을 써야 되는 건가? 라는 그거는 있어요. 지금 흔들리는 것도 지금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되게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바람 부니까 막 이렇게 뒤뚱뒤뚱 흔들리는 거 분명히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그거는 계속 있는 거고. 우와. 신호가 확실히 좋아진 거는 분명히 장점이고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이제 뭐 하루 이틀 뒤면 다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요톤 버그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제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제품을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무게 중심이 얘는 이제 이게 상단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얘는 요톤 버그가 좀 쉽게 또 모터가 좀 약하니까 이렇게 요톤 버그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무게 중심이 좀 내려갔잖아요. 이제 배터리가 좀 더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반 50% 정도는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예전에는 이 프로펠러를 중심으로 100%가 다 위에 있었으면 지금은 이제 설계를 재설계하면서 이제 무게 중심을 낮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게 아마 요톤 버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어떤 그런 무게 중심의 변화가 아닌가. 그리고 분명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이너가 그 생각을 하긴 했었던 거예요. 무게 중심을 낮춰서 요톤 버그도 한번 없애보자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요톤 버그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유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꼭 단점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게 저는 오늘 단점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요톤버그에서 일단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이게 240만 원, 250만 원이 할 텐데 요놈들이 요톤버그도 아직까지 해결을 안 했어, 디자인에서. 진짜 일을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 성능이 똑같아? 야, 이거 그러면 내가 이거를 250만 원 주고 이거를 내가 과연 사야 되나라는 이제 되게 고민에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나니까 그날 리뷰는 아마 그걸로 끝났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되게 실망하고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 여자친구가 이제 기존에 너무 잘 만나던 여자친구가 외국으로 유학을 갔어. 그래서 이제 돌아온대. 그래서 정말 신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봤는데 화장이 더 예뻐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살이 저는 약간 좀 통통한 아담한 이런 여자친구를 좋아했으면 갑자기 슬림한 여자친구로 좀 더 커져서 왔는데 뭐 디자인이 그렇게 더 예뻐진 것 같지 않아. 그래 알았어. 우리 같이 한번 놀아보자 해서 같이 놀아봤는데 이때랑 느낌이 똑같아요. 그러면 너 왜 굳이 디자인 바꿨니? 뭐 이렇게 왜 굳이 이렇게 왜 외모를 바꿨어?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놀았는데 비행성도 똑같아. 그러고 있는데 예전에 갖고 있던 그런 단점들이 똑같이 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날 멘붕이 왔던 거죠. 되게 실망이 컸었어요. 너무 기대가 컸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그날 결심했어요. 나 아바타 안 살 거야. 그래, 뭐, 비행, 거리는 더 많이 길어진 거 알겠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더 오래 가는 거 알겠고, 그 다음에 카메라 좋아진 건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250만 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냥 기존에 이제 이거 두 개로 그냥 운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저는 그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첫 실외 비행에서는 결심했었어요. 저는 안 되겠다. 이제 나 커스텀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제 이거 다음에 어떤 뭔가를 원한다고 하면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이크로 FPV 카테고리인 이런 조그만한 형, 사람들 머리 위에 좀 날려도 좀 안전할 것 같은, 추락해도 안전할 것 같은,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에서 다이빙하다 혹시라도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좀 작은 FPV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그날 이제 결심을 했고, 그런데 이제 좀 이따 또 반전 이야기들을 쭉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내심 바랬던 게 뭐냐면 DJI 아바타가 그대로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이런 조그마한 게 나오길 되게 기대했었어요.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DJI 아바타 2의 어떤 미니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디자인이 똑같은데 정말 형태가 똑같은데 요만하게 나오면 정말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기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디자인에서 꼭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에 딱 이게 파브 피코, 파브 20 정도 사이즈 작은 형태를 만들어 주면 너무 앙증맞고 귀여울 것 같아요. 튼튼하고. 그래서 한번 DJI 쪽에서 꼭 제 그런 의견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떤 걸 했었었냐면 지금부터 이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처TV님과 같이 얘와 얘를 한번 같이 동시에 비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속도 차이도 느껴보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도가 똑같아요. 속도는 똑같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날 제가 느꼈던 느낌은 속도가 거의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비행성도 비슷했던 느낌이 있고, 근데 이제 얘가 훨씬 더 멀리 가더라고요. 얘는 한 1.1km 정도 갔을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걸 높게 띄우면은 한 2km까지 이제 신호가 짱짱하게 잘 터져요. 근데 이제 저공 비행을 하면서 해변가를 따라서 쫙 낮게 날면은요, 금방 신호가 좀 안 좋아지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해변가에서 쫙 저공 비행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한 1.1km를 가니까 이제 그 구글에서 화면이 지직거리면서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좀 신호가 안 좋아지는데 이제 컴백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고 있는데, 괴짜TV님은 저는 신호 짱짱한데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O3 유닛보다 O4 유닛을 쓰고 있는 오키싱크 4.0이죠. 얘가 훨씬 더 신호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는 되게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외 비행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쭉 날아갈 때 이제 배터리 부족이 이제 떠서 이제 복귀해야 된다라는 경고가 떠서 저는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바타 2 같은 경우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60% 정도 더 남았는데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배터리 한 30% 정도 남았을 때 얘는 배터리 한 60%.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배터리는 얘가 확실히 더 좋았다라는 거를 이제 그날 현장 리뷰를 하면서 느꼈던 거였어요. 와, 윤구님 저기 저 먼 곳까지 갔다 올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자, 매뉴얼 모드. 그래요? 야, 벌써 424m야. 어디까지 갔는데, 사장님? 산등석이 정말 멋은 있습니다. 자, 673.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그 큰 세봉 옆에 있는 무슨 데로 가고 있어요. 올라가는데 800m. 추력됩니까? 그 다음에 1km 900m. 아직 900m입니다. 아직도 도착 안 했습니까? 네. 엄청 흔들갑니다. 바람이 많이 부나 봅니다. 엄청 이제 흔들릴 거. 1km야. 이제 1km야. 그 높새 바람이 부나 봐. 우와, 엄청 흔들릴 것 같은데요? 엄청 흔들립니다. 다이브할 때 조심하십시오. 흔들리니까. 1.2km. 다이브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3분 45초 나왔고. 지금 잠깐만요. 1.3km. 아직 키시면 안 돼. 예. 지금 높새봉, 거기야. 큰 새봉. 큰 세봉 자, 몇- 다이빙 합니다. 합니까?
왜 이렇게 떠십니까? 너무 무서워요. 몸이 왜 이렇게 너무 흔들리세요? 무서워. 긴장했어요. 몸이 버들버들 떨리십니다. 왜냐면 엉덩이 장난이 엉덩이가 떨립니다. 떨립니다. 진짜 이거는 우와, 기가 너무 세요. 다리 엄청 떨려. 아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배터리 몇 프로예요? 36초 남아. 저희 갔다 찍고 오는데 네. 6분 37분 20초 남네요. 오 신호 근데 올 때 봐야죠. 맞바람이잖아요, 맞바람. 4분 40초. 3분 30초 전까지는 돌아와야 4분 돼요. 21초. 3분이요? 2분 20초. 위험한데? 위험한데? 많이 위험한데요? 1분 57초. 큰일이다. 큰일 났다. 직진으로 오세요, 직진으로. 스포츠 모드로 바꿀까? 아니. 1분 54. 계속 1분 54에서 멈춰있어. 다행이네. 1분 53. 일단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1분 오세요. 51.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직진거리입니다. 1분 48. 안 보여요. 어디에요? 직진이야. 1분 46. 1분 43. 저기 보인다. 1분 41. 여기 앞에까지 오세요, 빨리. 1분 39. 아, 내려서 오세요. 내려서 오세요. 떨어지더라도 내려서. 더 내려오세요. 더. 1분 34. 더. 야. 고생했다. 우와. 계단으로 오세요. 계단. 아니요. 더 앞으로. 찍었어요? 바다에서 지금 못 돌아오고 있어? 역풍 맞아가지고? 안 찾겠어? 아 다행이다. 여기 너무 빨리 다는데? 나 벌써 배터리 다 달았어. 1분 30초 남았어. 배터리 부족. 쫄아가지고 다른데 너무 힘든다. 그래서 거리는 늘어났네. 뭐 그 정도였어요. 근데 과연 거리가 늘어나고 배터리 늘어나는 거에 제가 250만 원을 투자해야 되나? 노였습니다. 절대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제가 설악산 영상들도 많이 올려놨는데 이런 걸 올릴 때 그냥 주구장창 생각을 해보세요. 한 1.5km, 2km 날아가는 영상들. 제가 여기 보면은 2km 나는 영상도 올려놨거든요. DJI 아바타로. 지금 보시면은 어딨냐? 여기 있다. 2km 드론은 보통 얼마나 멀리 나나요? 라는 이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DJI 아바타로만 해가지고 얘로 갖고 이제 설악산 대승폭포에 승인을 받아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2km를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근데 그 영상 그대로 못 올립니다. 너무 지루해요. 쭉 날아갔다 쭉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그게 활용 용도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멀리 갔다가 멀리 오는 것 자체가. 롱레인지라는 게 되게 지루할 수 있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딱 생각을 한 거죠. 나는 굳이 살 필요 없다. 근데 나중에 그 반전이 좀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날 이제 같이 둘이 비행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뭐 그 돌아오는 길에 좀 이제 말이 둘이 없었어요. 정막이 흐른 거죠, 차 안에서. 이제 여자친구 다시 만났는데 너무 실망이 컸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웃지도 않고 이제 조용히 오다가 저기 옆에 가서 한번 또 다시 같이 날려붙여서 뭐 체이싱하는 것도 같이 찍어보고 아바타 1과 아바타 2를 이렇게 같이 찍어봤는데 뭐 그냥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우리 한번 실내 비행을 한번 해보자.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아바타로 찍었던 건데 이제 앞에다가 이제 다스베이다를 달고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비행했던 게 있습니다. 이 편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때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실내 비행에서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벽도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칸막이들도 있고, 이럴 때 이제 신호가 어떻게 터지는지가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저도 이제 촬영하면서 아바타가 이렇게까지 멀리 날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날렸었던 영상인데, 이때도 솔직히 오큐싱크 3.0 플러스에 되게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멀리 날아가나? 지금 정말 저는 저 안쪽에서 날려가지고 쭉 날아가서 이제 여기까지 오다 이제 CGV까지 이제 가는 길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신호가 끊기게 돼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이렇게 호버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와서 뭐 저거 뭐지? 막 이 밤에 뭐지? 이 영화 보고 나오는 친구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막 No, I'm your father. 막 이런 얘기 영상을 만들고 저는 이제 저쪽에서부터 막 달려왔어요. 신호가 다시 잡히려고. 그러니까 신호가 다시 잡혀서 날 수 있는 이런 장면을 제가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저한테 쭉 돌아오는 영상을 이렇게 찍었었던 적이 있는데 과연 여기 실내 비행에서 이제 오큐싱크 4.0인 아바타 2로 날리면 이게 과연 신호가 어디까지 갈까 실내에서. 왜냐면 이게 거리상 저 안쪽까지 저로부터 하면 한 170m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벽체로 막혀 있고 정말 이렇게 완전 저 반대편이에요. 중정을 중심으로 완전 대각선 길 건너편까지 과연 미음자로 되어 있는 이 형태의 매장을 얘가 다 날아갈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비행을 하게 되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제 제가 이거 다시 사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영상을 한번 지금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이쪽에서 안에서 날렸었어요. 그래서 뭐 이쪽 안쪽에 어벤져스 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쭉 날려서 건담 베이스를 통해서 이 길목을 쭉 가서 140km 떨어진 이 CGV 가기 직전 여기서 이제 신호가 끊기면서 여기서 I'm your father 뭐 이제 이런 걸 여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영상을 찍었는데 이때만 해도 전 되게 놀랐었어요. 오큐싱크 3.0 플러스가 이렇게 신호가 좋구나. 이렇게 뭐 칸막이도 많고 벽체가 있고 막 뭔가 방해물이 있는데 어떻게 이 반대편까지 갈까? 물론 이제 여기 꺾이는 지점에 가니까 신호가 끊기긴 했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아바타 2는 과연 이걸 한 바퀴 돌 수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여기 코너에 있어서 이제 이쪽 신호가 잘 나오게 하면서 한번 날려봤어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비행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실내 비행도 안쪽도 되게 잘 되고 근데 놀라웠던 거는 이쪽으로 가서 이제 여기가 꺾이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그럼 신호가 끊길까라고 했는데 쭉 잘 가더라고요. 그럼 보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반대편이에요. 그리고 물론 여기가 이제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 신호들이 뭐 좀 이렇게 조금 스며 들어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도 유리가 있지만 여긴 다 벽이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솔직히 신호가 끊기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벽들이 있으니까. 뭐 여기 막 계단실도 있고 막혀 있고. 근데 놀라웠던 거는 여기서 신호가 조금 안 좋다는 주황색 불이 들어오긴 했는데 멀쩡하더라고요. 조종이 컨트롤이 잘 됐고 이쪽으로 쭉 들어가서 한 바퀴 도는데 제가 성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와 이거 아바타 2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250만 원이더라도 이 오큐싱크 4.0은 사야 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이때 처음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나중에 이제 뭐 촬영 의뢰가 있어서 이걸 찍게 된다고 했을 때 실내에서는 그렇게까지 비행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신호가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촬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뭐 감독 입장들에서는 되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그래 250만 원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오큐싱크 뭐 이렇게 그 O4 유닛 살 거 아니에요? 커스텀 FPV 할 때. 그러면 어차피 조이스틱 컨트롤러랑 그다음에 그 고글을 사야 될 거니까 어차피 이렇게 한꺼번에 사는 게 더 싸게 먹히잖아요. 그래 그냥 사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저는 이제 실내 비행을 하면서 이걸 사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조금 굳히게 돼요. 지금 방금 저 닭살이 돋았어요. 지금 닭살 돋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죠. 닭살 돋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실내로 좀 알파카몰 이렇게 미음자로 형태로 되고 가운데 중정인데 이게 돌다 보면 결국 신호가 알파타 1은 끊겼었는데 얘는 지금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신호가 안 끊겼어요. 이거는 혁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안전한 실내 비행을 할 때는 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바타 1보다는 아바타 2가 필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닭살이 돋더라 알고 있는데 쫓아가는데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저기 관악산 위까지 한번 아바타 1으로 한번 올라가 보고 아바타 2로 올라가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아바타 1이 저기 길을 찍고 올 수 있을까? 3km 정도 되는데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호는 잘 나오고 있고 800m 1.5km 2km 잘 나오는데요? 신호가 한 칸 줄었어. 2.1km 다 와닿네. 풍속 빠름 5분 30초 배터리 65% 최고 비행 도달 500m 60 정도 되면 돌아오시죠. 2.3km 빨리 줄어다. 오씨 배터리 부족. 돌아와 빨간불. 안돼. 오 막 빨간불이 지금 리턴 투 홈. 저절로 빨지. 한번 돌아와 빨리. 사실 연락 안 좋네. 홈 포인트. 돌아오고 있는. 돌아오고. 신호 끊김이 아니라 잘 폐차 때문에 돌아오는 거죠? 일단 리턴 좀 하고 있어요. 1.1km. 신호 다시 짱짱해졌어요. 짧아. 자, 이번에는 아바타 2로 저 밑, 관악산 관측선에서 관측소까지 가는 겁니다. 엄청 셀 거예요. 보통 옛날에는 저게 TV, VHF 버전이었잖아요. 로봇 같죠? 이거 쓰고 있습니다. 진짜 미래 인간 같죠? 네. 자, 이번에는 아까도 찍었고. 아바타 2로 관악산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조용하다. 신들만. 얘가 확실히 김이 안 서려. 아까 쟤는 끼자마자 눈에 김이 서렸거든, 결로가. 얘는 지금 밑에가 뚫려 있으니까 김이 안 서린다. 그리고 디포그 기능도 아예 있어요. 거기에. 그거 진짜 들어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거 되게 AS 거기다가 이메일 보내가지고 엄청 요청했거든요. 팬 넣어달라. 왜 이거 팬이 안 들어와 있냐. 디자이 왜냐면은 PB 그 옛날 고글은 뭔가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좀 들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구글 2도 혼자 갑자기 뜨거워지면 혼자 돌아요. 그쵸. 근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디포그 기능은 아니고 그냥 열시키기 위한 팬만 있지 개용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주세요 했더니 넣어줬죠. 투에서 강제 구동 해주면 좋은데 그렇죠? 700m 스포츠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그렇게 배터리가 과연 아까 전에 갖다 찍고 오는데 배터리 둘 다 뭐 나쁘지 않았으니까 지금 8분 30초 남았고 지금 1km 찍고 있습니다. 저기 관측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천문대 같은. 신호는 아직까지 짱짱. 근데 우리가 그 관측소 저기 아래에서 날렸을 때 뭐 그렇게 전파 방해 한번 있었어. 기억나니? 예. 날리는데 되게 심한 전파 방해 같은 거 있어가지고 막 날리다가 지직거리고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그랬습니다. 한번 화면 영상 끊기고 막
잘 날긴 했지만.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관악산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서울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과천이 보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런 높은 안테나를 다이빙해 보려고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있었는데 정말 가까운 바로 서울에 이런 첨탑이 있었네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참고로 저쪽에는 저 멀리 보이시는 안테나가 있는데 1.5kg. 오, 배터리도 82%야 아직도. 얘는 뭔가 좀 짱짱한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그 메가비피스는 잘 나와요? 17 메가bps. 아, 걔는 8 메가bps 나왔잖아. 지금 20메가헤르츠 나왔어요. 아, 그거 안 봤다. 지금 2kg. 디폴트가 60. 그 아까 저희 날릴 때 둘이 같이 날려가지고 채널 가는 지금 2kg, 2.1kg. 채널은 오토로 하고요. 아니 그 채널 제가 실버나 아, 야, 근데 이게 배터리가 더 짱짱한. 얘도 똑같이 근데 으악! 똑같은 데서 또 똑같이. 이 정도면 거의 뭐 제가 똑같은 전파간 데서 또 소리죠. 전파간 네. 똑같은 데서 또 똑같이 빨갛게 레드불 뜬다. 레드불 괜찮은데? 그냥 돌아올게요. 괜히 아, 저- 렌즈 테스트 할 만한 데가 아니에요. 여기 렌즈 테스트 할 만한 곳이 아니다. 좋습니다. 그냥 매뉴얼로 돌아가겠습니다. 렌즈 테스트를 아주 쫄깃하게 하는 거거든요. 저기 송도에서 인천대교 바다 쪽으로. 그리고 매뉴얼 모드로 안 들어가는데 2km인데? 매뉴얼 모드 하기는 UAV 거리 제한해가지고 너무 아, 그래요? 멀어서 매뉴얼로 2.1km인데 못 들어간대. 아, 그리고 아직 지금 1.8km인데도 매뉴얼로 못 들어가네? DJI가 신형으로 갈수록 점점 제한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야, 근데 2km까지 원래 됐었거든요. UAV 거리 제한. 근데 왜? 아, 이제 된다. 1.7km에서 먹힌다. 1.7km에서 자, 매뉴얼로 들어가겠습니다. 45도. 이런 거 찍었어야 돼. 1.7km에서 나 찍고 있잖아 지금. 그때는 주전기 연결해서 보면서 매뉴얼 모드 바뀌는 걸 진짜 시간을 확인하면서 그거는 내 영상 녹화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다 기록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프로도 기록하고 있고. 지금 매뉴얼로 이제 마운트 서핑을 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 힘 아주 좋다. 산 뒤로 가니까 힘이 되게 큰 이렇게 고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비행이 아바타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분명히 있긴 있다. 뭔가 좀 이렇게 아, 아바타 2가요? 스무스하게 날리는 느낌이 좀 제가 느낀 바로는요. 그 가볍고 힘없는 DJI FPV 같았어요. 아 이게 네, 가볍고 힘없는 DJI FPV. 그러니까 아바타하고 훅하고는 결이 다르고 오히려 약간 가볍고 힘없는 DJI. 그럴 수 있겠네요. 딱 그 느낌. 근데 얘가 어쨌든 날개가 좀 더 넓잖아요, 그치? 네. 이 선수들 막 뭐야 축구하고 있네. 그리고 풀스로틀 쳤을 때 느낌 완전 DJI FPV예요. 풀스로틀 치면 네. 좌우로 막 이게 좀 약간 불안불안하거든요. 원래 DJI FPV가. 얘도 그래. 얘도 그래. 스로틀 높일수록. 근데 와불 그건 아니고 여기 그냥 있어? 마진이 없잖아요. 이게 100을 다 쓰면 더 좌우를 잡을 마진이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생길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아무리 올라가도 어느 쪽은 더 좀 더 힘을 줘야 되는데 다 그쵸, 다 쓰고 있으면 그 한계치에서는 계속. 근데 아바타는 애초에 그게 부족하니까. 낮게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스로틀 다 줘도 그냥 그 정도 속도도 안 나올 뿐더러 예. 외부 항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정도까지 안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훅 안 나가는 훅 느낌인데 얘는 그거보다 좀 잘 나가니까 잘 맞는 것 같아. 왼쪽으로 잘 나네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운영을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들고 다닐 거는 이제 이거 마이크로 FPV 카파보 20 시리즈 요거 하나 아주 가볍게 조그맣게 달고 다니면서 좀 안전한 비행이 필요한 곳들, 사람들이 조금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해야 되는 곳들은 이거를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내 비행할 때는 요걸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하나로 설명이 돼요. 제가 미니 4가 나왔는데도 저는 미니 4를 안 샀거든요. 사야 될 이유를 물론 알겠지만 안 샀던 이유가 여전히 얘는 가장 소형이에요. 미니 4보다도 사이즈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같이 항상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머니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저는 아직도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미니도 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얘를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아바타 2.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중고로 DJI FPV가 워낙 가격이 싸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얘는 정말 또 다른 캐티고리입니다. 얘는 정말 스피드가 빨라요. 얘보다 거의 한 2배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시속 140km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날려보시면 이게 훨씬 재밌습니다. 비행할 때 정말 심장이 뛰고,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지금 리뷰어들도 보시면 영상들 한 150% 정도 다 속도 편집을 올리신 거거든요. 지루해서 못 봐요. 근데 얘는 그냥 찍어도 정말 즐거운 영상이 나옵니다. 되게 빠르기 때문에 비행의 재미와 영상의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네마틱 촬영은 솔직히 얘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배터리가 좀 조금 가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배터리가 한 뭐 4분 30초밖에 안 간다고 하지만 빨리 날렸을 때, 업앤다운 많게 했을 때 속도가 2배잖아요. 거리도 2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그때 알았어요. 이제 토항성 폭포에서 얘가 한 8분 나니까 얘는 그만 한 2-3배를 찍지 않을까 했는데, 그 비행했던 코스를 따져보면 똑같더라고요. 왜냐면 얘는 시속이 얘의 50%거든요. 그러니까 날아갈 수 있는 거리도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행 시간은 2배지만 속도가 반이니까 얘랑 영상 찍고 이제 배터리가 없습니다라고 할 때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속도가 빠르니까 담아낼 수 있는 것도 2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얘는 계속 갖고 다닐 것 같아요. 여전히 즐거움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을 한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제가 좋아진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리뷰어들이 아직 하지 않았던 되게 좋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일단은 이 배터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뭐 요즘 뭐 매빅 시리즈나 미니 시리즈들 보면 이렇게 충전독이 이렇게 있어서 딱 고정이 된다는 게 이게 되게 좋은 건데, 왜냐면 DJI 아바타 1 때는 이렇게 덜렁덜렁덜렁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방에 넣으면 솔직히 여기가 이렇게 끊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덜렁덜렁거리게 만들었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딱 정리가 돼서 흔들거리지 않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충전기는 이게 되게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충전 속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고속 충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얘를 연결했을 때는 9W까지 여기에 이제 인풋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충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메인 독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충전이 되게 좀 다다다닥 빨리 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한 36W까지 들어가네. 뭐 60W 충전해가지고 막 진짜 초고속 충전 이런 개념은 아니네요. 한 36W 정도 나온다는 거가 되는 거고, 왜냐면 예전에 얘 같은 경우 얘로 충전하면은 되게 좀 빨리 충전이 되는데, 요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요걸로 했을 땐 좀 충전 속도가 더 느렸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금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또 새로 바뀌었던 것 자체가 이제 DJI 아바타 2에 직접 충전을 선을 꽂아서 충전할 수 있는 게 기능이 생겼거든요. 얘는 꽂았을 때 몇 와트로 충전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꽂았는데요. 과연 그럼 얘는 이렇게 꽂았을 때 충전이 되나? 일단 꺼야 되겠죠. 끄면은 충전이 되나? 지금 켜 있으니까 충전이 지금 안 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끄니까 이제 이게 전기가 쭉 올라가네요. 과연 얘는 그러면은 35W까지 과연 올라갈 것인가? 그럼 이제 그 충전 속도의 차이가 나오겠죠. 29에서 멈추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충전 도구로 하는 게 충전 속도가 더 빨리 나온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쭉 올라가고는 있는데 분명히 더 느리다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도 충전하실 때는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이걸로 충전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충전 도구를 이용을 해서 하시면은 더 충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전독을 사용할 경우 이렇게 지금같이 60W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걸로 충전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지적했던 이제 아바타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게 프로펠러가 찢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이게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은 DJI PB 같은 경우는 구멍이 이렇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가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날려도 프로펠러가 터져가지고 이게 추락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구멍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끼워 넣기 때문에 프로펠러가 날리다가 뭐 찢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었었는데, DJI 아바타는 이제 설계적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구멍이 3개가 있어요. 보면은 뒤에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는 구멍이 하나, 둘, 3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DJI한테 이메일을 날려서 이건 되게 설계적 오류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게 찢어져가지고 비행하다가 추락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한 4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말고도 한국의 많은 유저분들이 요턴보그를 착각하면서 이렇게 물속에 빠져서 수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질적으로는 이 프롭이 터져가지고, 그리고 실제 설명서에도 써 있어요. 이게 프롭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프로펠러는 좀 보면서 정기적으로 이제 정비를 해주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제 갈아줘야 된다라는 게 문구가 있어요. 그 소리는 자기들도 이게 설계적 결함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타 2가 나왔을 때는 이걸 좀 제발 좀 해결해서 만들어 달라, 설계에 반영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이게 이렇게 나와서 좀 실망입니다. 그래서 얘도 분명히 제가 장단컨대 언젠가는 찢어질 거예요. 이게 쫙 쪼개지면서 얘가 추락하는 일들이 있어서 아마 AS 받을 일이 있다는 걸 저는 미리 예견을 해드립니다. 이건 DJI한테 좀 죄송하지만 추락이 있을 때는 당연히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바타 3가 나오면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제품을 보시면 파보 20 같은 경우도 프로펠러가 보면은 얘는 DJI PB랑 똑같이 돼 있어요. 얘도 보면 딱 하나거든요. 얘는 찢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얘네들도 이 고민을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베타 FPV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해서 나와 있는 건데, 프로펠러의 어떤 구조가 다른 건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쉽네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는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처음 비행을 해보고 되게 실망했었다고 하잖아요. 왜 그랬 중 하나가 고글에 대한 실망과 고글에 대한 기뻤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7이에요. 좀 눈이 나쁜 편입니다. 그래서 DJI 아바타 1 고글을 썼을 때는 그래도 선명하게 되게 잘 보였는데 세상에 얘를 썼더니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흐릿하게. 그래서 얘를 완전 밀착해가지고 눈에 바짝 붙여가지고 날리니까 그래도 보이는데 그러니까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나무까지 부딪힐 뻔한 적도 있고 실내 비행하다가 진짜 실제 어디 부딪히고 추락한 적도 있어요. 왜냐면 잘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6까지 지원을 합니다. 옛날 그 고글은 마이너스 8까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나. 그래서 거기서 전 되게 실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디그레이드를 시켰네.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때 이제 저는 사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던 건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때 개체TV님도 모르셨던 건데 이렇게 마이너스 2 디옵터짜리 렌즈가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의를 해보고 이제 지니어스님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자문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마이너스 8 디옵터까지 이제 기본으로 이제 고글 원에선 장착을 하다 보니까 이거의 어떤 왜곡이나 어떤 시야 같은 문제에서 문제점들이 꽤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소수를 위해서 너무 세게 마이너스 8까지 하다 보니까 다수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를 할 때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까지 해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굴곡 곡률 같은 것들을 좀 개선을 해서 시야적으로 더 좋게 만들어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left and right가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디옵터짜리를 꼽고 이게 정말 많이 좋아졌는지 한번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여러분 이제 안경 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거 꼽아볼게요. 이걸 빼야 되는구나. 왠지 이게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빼고 저처럼 안경 끼신 분들은 요거를 한번 껴보세요. 그래서 딱 끼면은 더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빼고 얘를 다시 이게 마이너스 2 디옵터. 그래서 이거를 안경점 가서 이거 렌즈 하나 더 사야 되나 되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하면 10만 원 정도 또 깨질 텐데 이걸 내가 250만 원에 사가지고 이것까지 내가 또 돈 들여서 해야 되나. 그래 이번에 그냥 패스하자라고 막 생각했었던 건데 이제 이렇게 렌즈가 들어왔으니까 더 좋아지겠네요. 이거를 하니까 좀 더 두꺼워진 감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말 좋아진 개선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얼굴에 땀이 많은 걸까? 겨울에 이거를 쓰는 순간 여기에 김이 서려요. 그래가지고 앞이 아예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김이 차게 돼서 앞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김이 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기가 너무 밀폐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살에 닿으면서 이 안에 습기가 고이게 되는 거죠. 습기가 고이는데 내 얼굴은 따뜻한데 바깥은 차갑고 렌즈는 차가우니까 여기가 결로가 생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항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저분들이 이 고글을 못 쓰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쓰고 옛날 고글 DJI PB 때 쓰던 그 고글을 쓰시던 분들이 왜냐면 나는 결로가 생겨서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쓰고 싶지만 못 쓴다라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겨울에.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게 이제 핫팩을 사가지고 이렇게 손난로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쭉 따뜻하게 한 10초가량 되면은 이게 이제 렌즈가 데펴지면은 그 다음에 겨울에 결로 현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되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DJI에다가 이제 메일을 써서 왜 여기 팬이 돌아가지 않느냐, 팬이 돌아가서 그걸 결로가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 기능이 이번에 추가됐고 이거는 아직 다른 리뷰어들이 아직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설정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 팬 키기가 있어요. 결로를 없애주는 팬을 켜기 하면 팬이 윙 하면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바람을 빨아들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게 팬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로가 얘는 되게 심하게 생겼었는데 얘는 여긴 것 같아요. 바람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어서 실제 팬이 휙 하고 돌아갑니다.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결로가 제거되는 기능이 생겼다는 부분은 되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밀착됐을 때는 김이 아까 전에 못 빠져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그거를 다 개선한 거예요. 여기가 되게 덜렁덜렁하고 가벼운 이유가 여기 바람이 되게 쉽게 잘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좀 그런 기능적인 차이를 두지 않았나. 여기 틈새가 있잖아요. 코 사이에 뭐 이런 데서 어쨌든 바람이 좀 새어나갈 수 있게끔 좀 만들어준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김서림 방지 팬이 추가됐다는 거는 되게 큰 장점입니다. 전 진짜 겨울에 못 날렸었거든요. 그 핫팩을 제가 응용해서 하기 전까지는 저는 진짜 김이 서려가지고 정말 스트레스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뭐 스키장을 가서 날린다든지 봄에도 저는 못 날릴 정도로 김이 서려가지고
막 여기다가 막 김서림 방지제도 뿌려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건 엄청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과연 이거 마이너스 8 이제까지 되는 이 마이너스 2 디옵트를 썼을 때 이게 뷰가 잘 나오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이 파워 버튼이 누르는 이게 좀 달라졌어요. 이게 딱딱했을 때 좀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 켜진다는 거. 좀 요거 타이밍이 좀 달라졌다는 거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터치 스크린보다 이게 좀 더 정교하다고 생각은 해요. 이게 물론 터치 스크린보다 이게 좀 뭐 그렇지만 확실히 이게 좀 더 기능적으로는 이게 또 정교하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과연 마이너스 2 디옵터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지 정말 궁금하네요. 아, 좋습니다. 시야가 정말 선명하게 잘 보여요. 이거 마이너스 2 디옵터 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실망했던 부분인데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8 이거까지 하니까 저같이 마이너스 7인 사람도 잘 보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말 다행이에요. 진짜 그래서 저 안경 좀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설악산 비행을 하다가 정말 당황스러웠던 게 막 1700m까지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으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글이 전원이 안 들어오니까 제가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응급 상황이 한번 왔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1차화된 배터리가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물론 이제 상업 촬영하시는 분께서는 이 배터리 계속 갈아가면서 찍어야 되는 거가 있긴 하겠지만 여기 어쨌든 충전 단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너무 연속적으로 촬영하면 좀 머리가 어지럽거든요. 좀 쉬어가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얘는 뭐 나름의 또 장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실내 비행에서 이제 한번 요 DJI 아바타랑 이제 O3 카메라죠. 또 얘도 같은 카메라를 쓰고 있으니까 얘랑 비교를 해봐서 비행을 해보면서 화질 차이도 한번 저조도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새로운 기능 중 하나가 여기 지금 카메라 2개 보이시죠?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얘를 딱딱 클릭하면은 이제 화면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그냥 이 아바타의 카메라 영상이 나왔다가 이걸 제가 따닥 클릭하면은 이제 앞이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핸드폰까지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암호가 보이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컴퓨터 여기에서 이렇게 조작을 할 수도 있고, 이거 벗지 않아도 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엄청난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이 안 서려요. 좋은 게 지금 아바타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선으로 영상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큰 장점이죠. 얘네는 유선으로 연결을 했었어야만 되는 건데, 저도 저기 옆에 가서 이제 같이 한번 알려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바타와 파보 20에 저희 떨어져야죠. 그렇죠. 좁아서 상관이 없나? 괜찮을걸? 네, 하긴 좁아서 상관없죠. 같이 해보죠. 그래야지 뭔가 영상적 가치가. 잠깐. 네네네. 지금 괴짜님과 이제 아이파크몰에서 체이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파보 20이랑 아바타 2의 어떤 그런 체이싱 장면을 찍어보려고 하고요. 서로 찍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잘 보여주고, 그래서 지금 요거랑 아바타 2랑 이쪽을 쫙 해서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코너를 쫙 여기를 이제 한번 돌아보면서 실내 체이싱 과연 어떨지 한번 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지금 몇 도로 날리고 있어? 20동입니다. 직진. 하다가 좀에 가다가 돌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저는 돌리는 신호가 사람이 신호 안 돼요. 저는 아직까진 괜찮은데 이 부분은 나쁘지 않아. 여기서 난 도는 게 안전할 것 같긴 할 것 같아. 어디지? 유턴. 너 돌아오고 간다. 나 보이지? 먼저 가셨네. 좌회전합니다. 저 보여요? 또 좌회전. 조금 멀리 있어. 무지 앞이에요. 찾았습니다. 직진합니다. 우회전. 직진합니다. 저기 에스컬레이터를 직진해서 통과할게. 에스컬레이터 위로. 닌텐도에서 좌회전.
나 보여? 작게 보여. 따라오세요. 직진할 거야? 너 나 보이지? 이렇게 하나. 너 직진했냐? 제가 또 보이시죠? 건담하러 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저 멀리 가볼까? 네, 뒷발음만 했다가. 사람이 있나요? 사람이 한두 명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돌아야 네, 되겠다. 유탄, 유탄. 출산 플레이스는 다시 돌아오고 있어. 그건 어디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 보여요? 네 뒤에 있어. 나 다시 나 보이니? 네. 갑니다. 사라졌다. 난네 뒤에 있어. 이런 게 이제 전투기 조종할 때 먼저 지나가겠는데 막 뒤에서 막 미사일 쏘는구나. 야, 거기 빨간색 안으로 들어가자. 빨간색 터널. 나 보여? 네. 갑니다. 터널 지금 보신대. 진짜 터널 여기가 제일 멋있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저조도해서 너무 실망을 했거든요. 너무 이제 화질이 안 좋게 찍혀요. 어두울 때. 근데 얘는 확실히 어두울 때 더 잘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두울 때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DJI 아바타 2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당연히 이제 아바타 2로 다들 이제 입문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컨트롤러랑 그 다음에 DJI Carry Refresh 2년짜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처음 뜯어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거를 저번에 만져보니까 아마 안테나가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더 가벼워졌다는 점. 어쨌든 저 같은 이제 산행이 많은 그런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면 되게 좋거든요. 설악산 갈 때 이게 막 한 17kg 정도를 가방을 메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가벼워지는 건 어쨌든 저에게 되게 장점입니다. 물론 아바타도 가격이 그러면 무게가 2배가 되긴 하겠지만 되게 안 빠지네 이제. 뭔가 좀 더 꽉 끼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게 되게 잘 빠졌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렸었는데 되게 꽉 끼게 돼 있네요. 그건 확실히 큰 차이점입니다. 은색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되게 다르고 확실히 이 조이스틱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졌네요. 좀 더 섬세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없어졌다는 거. 그래서 확실히 좀 더 가벼워졌다. 그게 큰 차이점입니다. 케어 리프레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체 가격이 싸지면서 얘도 가격이 되게 싸졌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2년짜리를 하면은 분명히 뽕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카드가 여기 꽂는 게 있었어요. 고글용 메모리 카드 칩을 여기 옆에다가 꽂는 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꽂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뭐 자료들을 뽑아내기도 하고 화면 고글 영상 녹화를 여기서 이제 빼서 확인도 하고 뭐 그랬었던 게 여기 있었었죠. 근데 이제 고글을 새로 받아봤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 메모리 카드 꽂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또 뭐 무선 전송으로 바뀌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드론을 날리려고 하다 보니까 고글에 메모리 카드가 없다라는 이모틱 아이콘이 오른쪽 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메모리 카드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한참을 뒤져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는데 라는 생각 속에 이제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 어딨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괴체 TV님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여기 뒤에 숨겨져 있네요. 이게 가려져서 제가 못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마 한가운데에다가 미간 사이에 이렇게 메모리 카드 꽂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꽂으면은 영상을 이제 추출해낼 수 있고 파일을 집어넣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되게 좋았던 변화 중 하나는 이 구글 안에 이제 이런 메뉴 같은 것들을 한번 화면을 좀 영상을 캡처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메뉴를 보여주려고 하면 핸드폰으로 이 렌즈사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메뉴를 막 들어가는지를 찍어주고 했었던 게 있는데 이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제 그래서 메뉴까지 같이 녹화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선 카메라 설정 안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고글에 있는 내용을 녹화를 하려고 하면은요, 이거를 해서 녹화 버튼을 일단 눌러야 돼요. 그래서 영상을 녹화하면서 이 화면도 같이 녹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에 어떻게 녹화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좀 한참 헤맸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메뉴를 누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면은 카메라 고급 설정에 들어가면은 카메라 뷰 녹화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켜놓으시면은 항상 이 카메라 뷰가 녹화가 된다는 점. 그래서 그냥 켜놓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켜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영상들을 이제 빼고 싶으면은요, 여기다가 이제 USB를 꽂아가지고 얘를 이제 연결하는 건데 이게 조금 헷갈려요. 연결했는데 이게 안 뜨더라고요, 메뉴가. 그래서 이제 연결되면 외장 드라이브로 이제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설정에 들어가서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설정에 들어가서 정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보에 들어가면은 OTG 유선 연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on to go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USB를 연결해 주는 걸 의미하거든요. 얘를 키면은 연결 성공이라는 화면이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외장 하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식 메모리 카드가 이제 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영상들을 이제 저희가 녹화도 할 수 있고 빼낼 수도 있다는 점을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뜨는 게 보이죠. 여기 보면 이제 DCIM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미디어 해가지고 지금 1, 2, 3, 4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녹화된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지금 보면 이렇게 나오고 지금 여기 뭐 어떤 수치들 값들 다 나오고 찍히는 장면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설정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금 설명했던 것들이 지금 여기 다 나오죠. 그치? OTG 유선 연결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녹화가 되는 거니까 요거를 켜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 고글 안에 들어가서 설정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처음 하면은 이제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조이스틱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왔었다. 그러면 이제 조이스틱도 이제 연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은 처음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송에 들어가서 설정에 들어가면은 안전에 들어가셔서 일단 최고 비행 고도는 500m로 일단 맞춰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최대 비행 거리는 제한 없음. RTH 코드는 이제 자기가 이제 가서 그 주변에 이제 만약에 산 높이나 건물 높이를 보고 자기가 이제 눈대중으로 대충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안전고급 설정 들어가서 이제 리턴 투 홈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놓으시면 이제 신호가 끊겼을 때 자기가 돌아오는 거고, 만약에 실내 비행을 한다. 거기서는 리턴 투 홈에서 상승하면 안 되잖아요. 제자리에 호버링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호버링 또는 착륙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어에 들어가서 조종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만약에 이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조이스틱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제 여기다 설정해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일단 C1이라는 버튼 저쪽에다가는 ESCN으로 해놓으시고 이 C1 두 번 누르면 이걸 거북이 모드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거북이 모드로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혹시라도 이렇게 뒤집혔을 때 거북이 모드를 따닥 클릭하면 얘가 따닥 하면서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우러 갈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북이 모드, 영어로는 turtle mode라고 되어 있는 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비두면 되고 이 맞춤 모드를 수동 모드로, 스포츠 모드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수동 모드를 바꿔줘야지 우리가 이제 아크로 모드로 막 날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틱 모드에 가서는 그냥 모드 2로 그냥 그대로 내비두시면 되고, RC 감도에서 이제 비트레이트 조정을 하는 거 있는데 솔직히 저도 처음에 이걸 막 이것저것 많이 조정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손가락으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것도 극복이 돼요. 그래서 굳이 저는 이걸 그냥 기본값으로 놔두고 만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M 모드 자세 제한이 보통 켜져 있는데 이거를 꺼주셔야지만 아크로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뭐 이렇게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던가 이렇게 처음 살 때는 이 두 가지 M 모드 자세 제한을 꺼주는 거랑 그 다음에
이걸 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버튼 맞춤 설정에서 이 맞춤 모드를 반드시 스포츠 모드로 돼 있던 걸 수동 모드를 바꿔야지만 아크로 모드가 된다는 거. 저는 처음에 몰라서 이게 DJI 핍이나 DJI 아바타 할 때 이거 왜 마크로 모드가 안 들어가지? 막 하면서 한참 헤맸던 적이 있거든요. 처음 초보들은 다 겪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있고, 카메라에서 가서는 이거 16대구, 그 다음에 동영상 화질은 4K에 60, 카메라 FOV는 광각, 그 다음에 EIS는 끄기를 하셔야지 자이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서 자이로 플로우 나중에 그 보정 프로그램, 흔들림 보정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올려놓은 자이로 플로우 영상을 한번 튜토리얼 한번 보시고, 기본적으로는 요게 이제 두 가지가 광각과 끄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번에 록스테디가 생각보다 꽤 잘 들어왔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 그냥 록스테디를 처음부터 그냥 잘 안정화할게 라고 하시면은 그거를 쓰셔도 무방하나, 록스테디는 선 보정 프로그램이고 자이로 플로우는 자이로 값을 후 보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안정화가 자이로 플로우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입맛에 맞춰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고급 설정이 들어가서 이제 여기 모두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카메라비 녹화를 해놓으셔야지 지금 이런 메뉴들이 저장이 되는 거니까 요것도 그냥 켜놓으시면 되고, 269 자동 녹화도 그냥 켜놓으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맞다 녹화 안 눌렸다 이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켜놓으시면 나쁘지 않고, 색상은 D로그로 해놓으시면 나중에 색 보정이 좀 더 좋다고 하니까 해놓고, 선명도도 나중에 이제 보정 프로그램에서 그냥 어도비 프리미어 같은 데서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0,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그냥 설정하면 되겠다. 그래서 자막도 꺼주시면은 그 쓸데없는 그 파일이 저장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높이 값이나 이런 것들이 텍스트 파일로 다 같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가서는 뭐 밝기는 알아서 해주시고, 디스플레이 크기, 홈 포인트, 이게 이제 고글 디포그가 바로 이제 쥐 하면서 이제 팬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서림 방지 기능이 들어왔거든요. 이걸 제가 DJI한테 막 메일을 보내가지고 엄청 요청했던 건데 이게 들어왔네요, 드디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껐다 켰다 팬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얼뷰 PIP 활성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에 이 OTG 유선 연결을 눌러야지만 USB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화면에 이제 컴퓨터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연결해라 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케이블을 꽂으면 디링 하면서 이제 여기 영상이 연결된 것들이 이제 뜨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내 컴퓨터 가서. 그러면은 여기 SD 카드라고 해서 하나 추가가 됐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은 방금 제가 녹화했던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녹화 버튼을 조이스틱에서 녹화를 눌러야지 이게 영상이 녹화가 되면서 이 메뉴도 녹화할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저는 처음에 이걸 어떻게 녹화하는 거지? 여기 따로 녹화 버튼이 따로 있나 했더니 그냥 영상 녹화를 누르면 이게 같이 그냥 저장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냥 화면 전체가 그냥 다 캡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걸 끄면 이 메뉴 같은 거는 녹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방금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도 여기 다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내보낼 수 있다라는 기능이 새로 생긴 거니까 이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로 모드로 날리려면은요, 이거를 개조를 좀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얘를 이렇게 밀면 가만히 있죠. 이렇게 있으면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좀 튕기는 느낌이 있잖아요. 얘는 피치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은 기체가 앞으로 제껴지는 거고, 얘를 뒤로 제끼면은 뒤로 제껴지고, 얘는 스로틀이에요. 이렇게 올리면은 쫙 하면 힘을 받는 거예요. 내리면 이제 꺼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매뉴얼 모드로 날릴 때는 이렇게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받으시면은 처음 받아보시면은 이렇게 스프링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풀어주는 거는 이거의 뒷면을 고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꺼낼 때 여기를 손톱으로 이렇게 네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잘 열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F1, F2라고 해서 조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샀을 때 동봉한 요걸 갖고 이걸 돌려가지고 그거를 한번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F2를 오른쪽으로 최대한 많이 돌려서 꽉 조여주고, 이 F1을 조금 더 풀어주면 되겠네요. 조금 더 느슨하게 풀어주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F1과 F2를 시계 방향으로 최대한 조여준다면 얘는 최대한 조여놓고 이 F1을 조금 더 느슨하게 풀어주면은 제가 생각하는 딱 요 느낌이 나오네요.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윤군이었습니다.
컨텐츠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